중증, 응급,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신의료기술 등을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고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95%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진료비 급증과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커 오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이 대상인데요. 지난 1월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수 치료가 1,2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 충격파 치료가 그 뒤를 이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용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의료비를 보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증가 속도가 7%가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 증가 속도가 한 2.1% 돼요. 우리가 이렇게 10%씩 이렇게 증가하면 나중에 사실은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분류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등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인데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대별로 구분되고 세대별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 자기 부담금 비율 등이 다른데요. 5세대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 자기 부담률을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20%로 유지하지만 외래는 건보 부담률에 연동돼 95%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됩니다. 앞으로 외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하게 되는데요. 비중증 환자가 번역응급의료센터 외래 이용 시 건보 본인 부담률은 90%로 평균 22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손가입자는 이 중에 20%인 4만 4천 원만 내는 셈이었는데 이제는 22만 원 중 90%인 19만 8천 원이 환자 몫이 되는 겁니다.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5세대 실손과 재가입 주기가 들어온 2에서 4세대 실손을 적용하고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재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이전하는지에 개혁안의 성공 여부가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그 2세대 초기 가입자들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관리급여라는 걸 도입을 하더라도 자기 부담률이 10%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5%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개혁 안에서 만든 그 자기 부담을 높여서 이 행위를 좀 줄이겠다는 그 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운 거죠. 관리급여 신설이 의료계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관리급여 항목을 최대한 피해 다른 진료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올 걸 우려하는 거죠. 의미가 없죠. 자기 부담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더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실비보험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 혜택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냥 뭐 모아서 병원비 하는 거나 뭐 별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도 실손 비급여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지 않습니까? 이 상품에 손해가 있는 거를 왜 정부가 국민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처럼 좀 굉장히 폭력적인 대책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한 보험사는 지난해 연봉의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또 다른 대형 보험사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가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놨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일부 비급여 영역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과잉 의료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손보험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가입자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보상을